네, 들어오세요. 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출첵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채팅으로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3장 3절 뒷부분 삼각함수의 도함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단위원이라고 부르죠. 이 원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원 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점하고 원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선분이 생겼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 이 각을 레디안으로 표현해서 그 값을 t라고 하면 이 t라는 수를 이 그림상에 있는 이 점에 x좌표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를 코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t가 되고요. x좌표가 이 t라는 수를 이 점의 y좌표에다가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사인 t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하고 사인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또 정의를 할 텐데 텐전트 t라는 함수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고요. 시컨트 t는 코사인 t분의 1, 코시컨트 t는 사인 t분의 1, 코텐전트 t는 사인 t분의 코사인 t, 즉 텐전트 t분의 1이죠. 텐전트 t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함수를 더 만들어서 6개 함수가 됐어요. 코사인, 사인, 텐전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텐전트 이렇게 6개의 함수를 우리는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조금 전에처럼 여기 단위원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위원, 이 단위원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이 점을 원점과 연결한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각이 t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t고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t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코사인 t, 사인 t라는 이 좌표를 갖는 이 점이 이 식을 갖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갖는 원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원의 식이라는 것은 원의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제곱해 더하면 1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t죠.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t죠. 그럼 두 개를 제곱해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또 같은 식을 몇 개 유도를 해볼게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것하고 1하고 같으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그 결과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텐전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는 오른쪽은 1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새로운 식이 시컨트 제곱 t는 텐전트 제곱 t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얻었어요. 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식에서 똑같이 같은 값이니까 이번에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래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텐전트 제곱이죠. 는 오른쪽은 1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코텐전트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또 새로운 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그럼 결국 같은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예, 이 식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예, 우리 삼각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할 때 사인 코사인을 미분할 텐데 조금 있다가 그때 필요한 식을 이렇게 나열을 해줄게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을 봤을 텐데 삼각함수 배우면서 예,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우리 그만큼만 쓸 거고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예, 그 안에 변수가 예, 두 수의 합으로 표현되면 예, 또는 차로 표현되면 그걸 전개할 수 있어요. 사인부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그 다음 바꿔요.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런 식을 갖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같이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그 다음 순서를 바꿔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도 비슷한 식이 있어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 다음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로 쓰고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예, 이렇게 4개씩 예,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에 필요한 극한을 하나 유도를 할게요. 우리 이번 학기 첫 번째 시간에 예, 극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수치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8번째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수치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추정을 했었죠. 예, 이것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삼각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해서 원점하고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H라고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라는 것은 코사인 H죠. 이 점의 Y좌표는 사인 H죠. 그렇죠? 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여기가 코사인 H, 이 점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이 점에 해당하는 실수가 사인 H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1,0이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삼각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거기다 높이인데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죠. 그 sin h죠. 해서 곱하기 sin h.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sin h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보입니다. 이 부채꼴이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은 원의 일부죠.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각은 한 바퀴 돌아간 각이니까 2파인데 그중에 이 부채꼴은 중심각을 h만큼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당연히 원의 넓이에서 2파이분의 h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의 넓이에다가 2파이분의 h 곱하면 되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렇죠? 그런데 이 원은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입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이 원의 넓이에 이제 2파이분의 h를 곱하면 돼요. 예, 파이 약분하고 치우면 2분의 h죠. 예,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에다가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 1,0에서 이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 볼게요. 이거 접선입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여기 접점이 있죠. 원의 점 1,0. 이 점하고 원의 중심, 원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X축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하고 그리고 접선하고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원의 성질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은 X축하고 수직이 돼야 돼요. X축하고 수직이니까 Y축하고는 평행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각이 H라고 했는데 이 H를 2분의 파이보다 작게 해서 이 그림상에서 Y축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오게 해놨으니까 이 선은 당연히 Y축하고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선하고도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하면 어딘가 가서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 접선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P라는 점과 원점 그리고 1,0 이 세 점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은 아까 원 안에 있던 삼각형도 포함하고 이 부채꼴도 포함하고 있죠. 그럼 넓이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넓이를 계산을 해봅니다. 역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역시 이만큼 1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그렇죠?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예요. 이 높이를 그리스 문자 크 사이를 가지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높이를 크 사이라고 놓고 크 사이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안쪽에 보세요. 안쪽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렇죠? 바깥쪽에 이 접선을 가지고 만든 직각삼각형하고 보면 H라는 각이 공통이고 직각이 두 개 똑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똑같아서 세 각이 같아요. 그렇다면 닮았죠? 그럼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하고 이 접선을 가지고 만든 바깥쪽의 큰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밑변 대 높이로 재볼게요. 그럼 안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은 밑변 코사인 H죠. 높이 사인 H죠. 그럼 코사인 H 대 사인 H가 바깥쪽에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은 1이지요. 1대 높이를 크 사이라고 두면 크 사이. 해서 코사인 H 대 사인 H가 1대 크 사이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안쪽에 이렇게 곱한 거 사인 H하고 바깥쪽에 이렇게 곱한 거 크 사이 코사인 H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코사인 H로 나눠주면 크 사이는 코사인 H분의 사인 H. 그런데 코사인 H분의 사인 H는 우리가 텐전트 H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크 사이,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텐전트 H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넓이는 거기다가 텐전트 H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텐전트 h.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넓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던 삼각형은 넓이가 2분의 사인 h. 그렇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h.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텐전트 h. 그렇죠? 예, 전부 2를 곱해주면 결국은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 h를 아까처럼 그림상으로 잡았으니까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게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sin h는 0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sin h가 0보다 크니까 그것보다 큰 h도 텐전트 h도 이 경우에 0보다 크겠죠. 그렇죠? 전부 0보다 큰 수니까 분의 1,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역수를 취해서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뒤집은 게 제일 작게 돼요. 텐전트 h분의 1. 그 다음 이걸 뒤집은 거 h분의 1. 그 다음 sin h의 역수 sin h분의 1. 이 순서가 되죠. 그렇죠? 텐전트 h분의 1은 텐전트 h가 코사인 h분의 sin h니까 뒤집으면 분모 분자를 바꿔서 sin h분의 코사인 h.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관계는 sin h분의 코사인 h보다는 h분의 1이 크고 h분의 1보다는 sin h분의 1이 더 크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역시 이 식에서 h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sin h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수를 여기다 곱해줄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sin h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약분돼서 코사인 h, 이쪽은 sin h를 곱했으니까 h분의 sin h, 여기도 sin h 곱하면 약분되고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는 이 값 h분의 sin h는 코사인 h와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텐데 h를 0보다 크게 잡아놓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0보다 큰 값이 0으로 가는 것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우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h에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라는 우극한을 취한 것하고 h분의 sin h의 이 우극한을 취한 것하고 1의 우극한을 취한 것하고는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니까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역시 첫 번째 시간에 스키즈 시어럼 배우면서 얘기했었죠.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없었어도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양쪽에 있는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니까 코사인 0으로 가요. 근데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상수함수 1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런 수는 1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 0으로 가는데 우극한 이건 1이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반쪽이 남았죠? 우극한은 계산했으니까 이제 좌극한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좌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좌극한을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걸 구할 텐데 우극한하고 모양 바뀐 건 없어요. 부호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h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은 t는 h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h가 마이너스면 t는 플러스가 되죠. 해서 t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요. h분의 하는 것은 마이너스 h가 t니까 h는 마이너스 t. 그렇죠? 여기 h도 마이너스 t.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 sin 마이너스 t는 sin 함수는 기함수예요. 그렇죠? 예, 기함수니까 여기 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함수 값이 원래 t일 때 함수 값하고 비교하면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기함수란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sin t하고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약분되고 남는 건 t분의 sin t니까 결국은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가 1이다라는 우극한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여기 h를 그냥 t라고 바꾼 것밖에 없어요. 같은 구조예요. 예, 같은 값이죠. 그러면 해서 이 값은 1이다. 됐지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우극한 하는 것은 1이다라고 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좌극한도 1이에요. 그렇다면 우극한도 존재하고 1이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1이고 서로 같으니까 결국은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값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예, 이 극한은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극한을 이용해서 역시 또 필요한 극한을 하나 유도를 할 텐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0이다. 예,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극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똑같이 쓸 텐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산하려는 극한을 보니까 분자에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는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라고 된 것의 켤레는 플러스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켤레는 코사인 h 플러스 1. 그러니까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에도 곱해주고 분자에도 곱해주면 똑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1을 곱한 거죠. 그럼 같은 값이지요. 원래 것하고 바뀌지 않았죠. 예, 이렇게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자는 코사인 h 마이너스 1에 코사인 h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h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계산할 거예요. 극한의 성질대로 여기 이렇게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을 두 수의 곱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분모에 h를 먼저 하나 쓰고요. 분자에 사인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쓸게요. 그래서 이 값은 h분의 사인 h하고 남는 거하고 곱한 거죠. 남는 거는 코사인 h 플러스 1하고 분자에 마이너스 사인 h가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극한을 곱해놓은 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된다. 이게 곱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구했어요. 이 극한은 1이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그렇죠? 그럼 이 오른쪽에 곱해진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h가 0으로 가죠. 그럼 코사인 h는 코사인 0으로 가는데 코사인 0은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1 플러스 1로 갑니다. 분자는 마이너스하고 그렇죠? sin h인데 sin h는 sin 0으로 가요. sin 0은 0이죠? 해서 곱하기 0.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값은 0이죠. 그렇죠? 예, 0이 곱해졌으니까 1하고 0 곱하면 0이죠. 해서 이 극한은 0이다. 예, 이것도 조금 뒤에 쓸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계산을 했어요.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삼각함수는 코사인이라는 함수와 사인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나머지 네 함수 텐전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텐전트 그렇죠? 그 네 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도 코사인, 사인 도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코사인의 도함수와 사인의 도함수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정의를 써서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나머지 네 개는 극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예, 코사인, 사인 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부터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가 sin x다. 가볼까요? 도함수의 정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fx가 sin x니까 fx 플러스 h는 sin x 플러스 h고 fx는 sin x고. 그렇죠? 예,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 sin x 플러스 h는 조금 전에 전개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전개하면 sin x 코사인 h 플러스는 같이 플러스로 가고 바꿔요. 코사인 x 사인 h.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 분자는 거기서 사인 x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 극한을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h라는 값이 1, 0.5,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0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죠.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h가 움직이는 거예요. h가 변수예요. 즉 극한의 변수는 h예요. 극한의 변수는 h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h라고 표현한 것은 변수로 바뀌지만 0으로 가까이 가지만 x라고 표현한 것은 상수 역할이에요. h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해서 여기 sin x, 두 번째 항에 코사인 x, 세 번째 항에 있는 sin x 이렇게 x라고 표현된 것들은 문자로 표현돼서도 상수 역할밖에 못한다. 이 극한 안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 안쪽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sin x 먼저 극한 밖으로 내보낼게요. 그럼 sin x가 곱해진 항을 볼까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sin x에 h분의 코사인 h가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sin x에 h분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sin x에 곱해진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항은 코사인 x. 집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곱해진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sin h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두 개의 극한에 대해서는 구해놨어요. 여기 있는 이 극한은 1이죠. 이 극한은 이걸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sin x 곱하기 0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1. 그렇죠? 결국은 코사인 x지요. 자, 그럼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fx가 코사인 x다. f'x는 정의를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그런데 fx가 코사인 x니까 fx 플러스 h는 코사인 x 플러스 h. fx는 코사인 x.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x 플러스 h도 전개하는 식을 조금 전에 얘기해 줬죠.
코사인 x, 코사인 h. 여기 플러스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그렇죠? 그럼 거기서 코사인 x를 빼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극한의 변수는 h. 그러면 x로 표현된 건 상수다. 그럼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코사인 x를 내보냈어요. 첫 번째 항에 세 번째 항에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리하면 됩니다. 코사인 x의 곱해진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그렇죠? 두 번째 항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x 상수 역할 극한 밖으로 나가요. 그럼 거기에 곱해진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는 극한, 이 극한은 1입니다. 이 극한은 0이에요. 그럼 똑같이 코사인 x 곱하기 0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1. 결국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렇죠? 결과 코사인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제 코사인 x하고 사인 x의 도함수는 정의를 써서 계산을 했어요. 나머지 4개는 두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정의를 써서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두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 가볼게요. 텐전트 x를 미분해라.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정의된 함수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분모분의 분자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목법칙을 씁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한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요. 사인 x를 미분한 건 조금 전에 결과를 냈어요.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분자는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니까 분자는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그런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라고 했어요. 전체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즉 코사인 분의 1의 전체 제곱하고 같아요. 그런데 코사인 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제곱은 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엔 또 시컨트 x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시컨트 x를 미분하자.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죠. 그럼 코사인 x분의 1을 미분하면 되는데 역시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렇죠? 그럼 상수함수 미분했으니까 영함수예요. 그렇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1은 그냥 곱해두고 밑에 있는 코사인 x는 미분해서 곱하고. 그렇죠? 근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앞엔 0이 곱해졌으니까 없어졌고요. 뒤에도 1은 곱하나만 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체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 있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니까 이걸 두 함수로 분해를 해볼게요. 코사인 x분의 1하고 코사인 x분의 사인 x하고 곱한 거죠.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라고 부르고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텐전트 x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전체는 시컨트 x 곱하기 텐전트 x죠. 결과입니다.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네 번째 시컨트 x를 미분해 봤어요. 자, 그 다음은 코시컨트 x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코시컨트 x의 도함수는 코시컨트 x 사인 x분의 1이죠. 역시 목법칙을 써서 미분할 수 있죠.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sin x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 그렇다면 분자는 0 곱하기는 0이니까 없어졌고요. 1 곱하나만 안 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그렇죠. 분해합니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은 사인 x분의 1하고 사인 x분의 코사인 x하고 곱하면 돼요. 그 전체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 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코텐전트 x.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다. 결과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텐전트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코텐전트 x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고요. 미분할 때 목법칙을 쓰는 거 똑같고요. 목법칙은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렇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을 제곱한 거죠.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라는 결과예요.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삼각함수를 다 미분해 봤어요. 예,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 이걸 가지고 만든 다른 함수의 도함수는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y가 x제곱 sin x다. 미분해라 그랬어요. 주어진 함수가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sin x라는 함수하고 두 함수를 곱해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법칙을 쓰면 되겠죠.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 라이프니츠 룰. 자, 그러면 x제곱 미분하고 sin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제곱은 그냥 곱하고 sin x는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x제곱을 미분하면 2x예요. sin x 미분한 건 금방 구했죠? 코사인 x예요. 그렇죠? 해서 2x sin x 플러스 x제곱 코사인 x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를 묶어내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x에다가 2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예제 5번 보세요. 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fx가 1 플러스 텐전트 x분의 시컨트 x다. 그럴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f의 그래프가 수평접선을 갖냐라고 물어봤어요. 수평접선,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주어진 함수에 도함수가 제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x의 값을 제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해 볼까요? f'x가 0 되길 바라는데 f'x는 fx가 1 플러스 텐전트 x분의 시컨트 x니까 이걸 미분하면 된다. 그렇죠?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을 씁니다. 그럼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 1 플러스 텐전트 x는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시컨트 x는 그냥 곱하고 밑에 거 1 플러스 텐전트 x는 미분해 곱한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시컨트 x 미분한 거 결과가 시컨트 x 텐전트 x. 그렇죠? 해서 시컨트 x 텐전트 x 결과를 얻었고요. 1 플러스 텐전트 x 미분한 건 1은 상수함수니까 0일 거고 텐전트 미분한 것만 쓰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얻었죠. 텐전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렇죠? 해서 텐전트 미분한 것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텐전트 미분한 것도 시컨트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시컨트 제곱 x는 역시 삼각함수 도함수 구하기 전에 앞에서 얘기했었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었어요.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같았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였죠. 시컨트 제곱은 무엇하고 같으냐? 1 플러스 텐전트 제곱과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합니다. 분자를 계산할 텐데 시컨트 텐전트가 1하고 곱해지면 시컨트 텐전트, 텐전트하고 곱해지면 시컨트 텐전트가 2개니까 시컨트 텐전트 제곱. 그렇죠? 시컨트 x가 1 플러스 텐전트 제곱하고 곱해지면 1하고 곱해진 건 시컨트, 텐전트 제곱하고 곱해지면 시컨트 텐전트 제곱. 그렇죠? 그런데 앞에는 시컨트 텐전트 제곱 하는 게 플러스, 그렇죠? 뒤에는 시컨트 텐전트 제곱이 마이너스. 그러면 이 두 항은 더하면 0이죠. 그렇죠? 해서 남은 분자는 여기 시컨트 텐전트 1하고 곱한 것하고 여기 시컨트가 1하고 곱해진 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컨트 x 텐전트 x 마이너스 시컨트 x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앞에도 시컨트 x, 뒤에도 시컨트 x가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면 앞에는 텐전트 x, 뒤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분자는 시컨트 x 곱하기 텐전트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 되길 바라는 거니까 분자가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값에서 분모가 얼마가 되는가를 체크하셔야 되고, 분자가 0이 되는 곳에서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닌 것 분의 0 하는 거니까 전체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되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는 곳에서 분모도 같이 0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0분의 0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연습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는데 반드시 분모가 거기서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자가 0 되는 걸 찾을게요. 시컨트 x하고 텐전트 x 마이너스라고 곱해진 게 0 되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되는데, 시컨트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시컨트 x라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시컨트 x가 0이 되려고 한다면 코사인 x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0이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x는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클 땐 플러스 1이죠.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컨트 x는 절대로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컨트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컨트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텐전트 x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다라는 것은 넘겨서 텐전트 x가 1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텐전트 x가 1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분모도 같이 0이 되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텐전트 x가 1이다 그러면 분모는 1 플러스 1의 제곱 4가 되죠. 0이 아니죠? 분모는 0이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안 되니까 분자만 0이에요. 그럼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 x가 1 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텐전트 x가 1 되는 곳은 기본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거기서 4분의 파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는 파이가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2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3파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도 전부 주기만큼 지나갔으니까 다시 값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또 4분의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또는 4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해도 x가 그런 값일 때 텐전트는 1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x를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라고 두고 n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갈 테니까 정수로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이라는 값은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점점점.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되는 값들을, 즉 파이의 정수배를 더해주면 4분의 파이에다가, 그럼 텐전트 값은 전부 1이다.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 코사인 x의 27개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fx를 코사인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27번을 미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1계도 함수는 금방 결과를 얻었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2계도 함수는 1계도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하면 됩니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죠? 3계도 함수는 2계도 함수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되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그냥 플러스 사인 x죠. 그렇죠? 그럼 4계도 함수는 3계도 함수 사인 x를 미분하면 되고 사인 x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죠. 그러니까 fx가 코사인 x였을 때 4번 미분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5번, 6번 이렇게 반복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 4개의 결과가 반복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얻고 싶은 게 코사인 x를 27번 미분한 27계도 함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7계도 함수라는 것은 24계도 함수를 3번 미분하면 돼요. 24계도 함수의 24라는 수는 4의 배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4의 배수니까 4번 미분할 때마다 코사인으로 돌아가면 24번 미분했을 때 코사인 x가 됐겠죠. 그렇죠? 그걸 3번 더 미분하면 27번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x를 가지고 와서 3번 더 미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x를 3번 미분한 건 여기 결과 적어놨죠? 사인 x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의 27계도 함수는 사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사인 도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4개 삼각함수의 도함수 구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코사인과 사인 도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극한이 있었죠? 그 극한을 잠깐 연습하고 지나갈게요. 예제 한번 볼까요? 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사인 7x를 구해라 그랬어요. 분자를 보니까 사인 안에 7x가 있습니다. 근데 분모에는 4x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극한이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사인 안에 있는 값이 분모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7x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인 안쪽에 7x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있던 게 4x니까 달라지면 안 되죠. 7x에다가 여기 분모에 7분의 4를 곱하면 약분되고 4x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은 정리하면 7분의 4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4분의 7이고요. 거기에 7x분의 사인 7x가 곱해져 있는 꼴이죠. 이것의 극한이죠. 극한 안쪽에 곱해진 상수 4분의 7은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고 나면 남는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7x분의 사인 7x인데 7x를 이제 h라고 치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x가 0으로 가니까 거기다 7을 곱한 7x도 0으로 가요. 즉 h도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7x를 이렇게 h라고 치환하면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우리가 아는 극한이 됐죠. 예,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니까 4분의 7 곱하면 전체는 4분의 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코텐전트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코텐전트 x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그렇죠? 여기 분모에 사인 x가 있는데 x가 0으로 가니까 이걸 x로 나누는 값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x로 나누면 x분의 사인 x, 분자는 x로 나누면 코사인 x.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극한 배운 그 극한의 정지를 가지고 분모의 극한분의 분자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언제?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분모는 x분의 사인 x니까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1이에요. 0이 아닌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극한은 분모의 극한분의 분자의 극한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분모의 극한은 1이었고요. 분자의 극한은 코사인 x의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코사인 0. 근데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래서 극한은 1이에요. 그 전체는 1분의 1,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봤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도함수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3장 5절 예, 연쇄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연쇄법칙은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요. G와 F의 합성함수를 이렇게 F 서클 G 이렇게 씁니다. F 서클 G라는 이 합성함수를 미분할 거예요. 정의를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합성한다라는 것은 변수를 안쪽에 있는 함수로 먼저 보내요.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다시 바깥쪽 함수로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서클 g에 의해서 x가 옮겨가는 것은 gx를 f가 옮기는 거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h가 g에 의해서 안쪽 함수에 의해서 먼저 이동이 되고 그 결과를 바깥쪽 함수 f가 옮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극한을 이렇게 우리가 이 합성된 이 모양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 값이 무엇인지 딱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긴 극한을 f'x라고 쓰자. 그때 여기 있는 프라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변수 x를 가지고 미분하는 작업이다. dx분의 d, 그렇죠? dx분의 d f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는 건데 이 모양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h라고 쓴 것은 굳이 꼭 h라고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h라고 쓴 것을 k라고 바꿔도 됩니다.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그렇다면 fx 플러스 여기도 h라고 되어 있으니까 k로 써줘야 돼요. k 똑같이 써도 돼요. 또는 i라는 문자를 써도 돼요. i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g라고 바꿨다면 g라는 함수에 대한 이 극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자를 보니까 h가 있고 f가 있고 x가 있어요. 이 안에 나와 있는 문자는 그렇죠? 구분해 보겠습니다. h는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모양이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즉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려는 문자는 0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분의 그 동그라미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네모, F 네모라고 할게요. 다른 문자였으니까. 세모, X는 또 다른 거니까 세모라고 쓸게요. 플러스 동그라미, H는 아까 나왔죠?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예, 음소거 그대로 놔두세요. 음소거 하세요. 예, 질문 있으면 이따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지 마세요. 예, 음소거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네모, 프라임, 세모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고 프라임 하는 것은 d 세모분의 d, 세모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분자에 뒤에 마이너스 뒤에 이 값이 네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네모가 f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세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럼 gx가 통째로 세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도 네모 여기 보니까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gx 플러스 h가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걸 세모라고 했다면 gx 플러스 동그라미 모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모양을 k라는 문자로 줄게요. 그렇다면 gx 플러스 k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환을 합니다.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동그라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는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극한에서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왼쪽은 gx로 가네요. 그렇다면 오른쪽도 gx를 가져야 되죠. 그럼 gx 플러스 k가 gx를 가려고 하니까 k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k는 0으로 가니까 동그라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환을 잘 했어요. 이제 바꿀게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극한은 앞에 있는 걸 치환해서 gx 플러스 k라고 놨으니까 이 분자의 모양은 잘 바뀌었어요.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네요. 여기 없죠. 그럼 분모에 k가 필요해요. 그럼 분모에 k를 곱해줘야 되니까 같은 거려면 분자에도 k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같게 되죠. 그렇죠? 해서 분모에도 k, 분자에도 k 똑같이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 k를 곱해주고 분자에 k를 곱해줬어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있던 분모는 h는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극한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각각의 극한을 곱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극한하고 이것의 극한을 곱한 거다. 이것의 극한 계산할 때는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었지만 h가 0으로 가면 k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k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이것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원래 극한이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h를 0으로 간다라고 그대로 놓을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을 살펴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k는 우리가 치환을 할 때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여기 k가 있죠? k로 풀면 gx를 넘겨주면 되죠. 그럼 k는 gx 플러스 h에서 gx를 빼주면 됐죠. 그래서 k는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두 개 극한에 곱으로 고쳐놨습니다. 이제 모양을 보세요. 왼쪽 극한,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그렇다면 네모 프라임 세모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극한도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같은 모양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네모 프라임 세모인데 네모가 g예요. 그렇죠? 그럼 g 프라임, 세모는 x예요. 그래서 g 프라임 x.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건데 이제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게 무슨 의미냐? 왼쪽은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그 변수를 가지고 미분한다.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런데 안쪽 함수를 한 개 변수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걸 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곱해진 값을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 곱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규칙입니다. 예, 이걸 연쇄법칙이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fx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f 프라임 x 구해라 그랬습니다. 루트라는 함수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안쪽에 있는 함수를 gx,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루트 x 이렇게 둘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f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f 루트하고 여기 있는 g x제곱 플러스 1하고 g와 f의 합성함수예요. f 서클 g x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해 보면 f gx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gx가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f는 여기 있는 변수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합니다. f라는 함수는 f 서클 g 합성된 거니까 조금 전에 연쇄 법칙을 쓰시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그걸 변수로 미분한다. 그렇죠? 끝내지 말고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준다. 됐죠?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 t라고 줄게요.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이 변수 t를 가지고 미분한다라는 거니까 dt분의 dft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ft라는 것은 여기 fx를 루트 x라는 규칙으로 줬으니까 루트 t예요. 그렇죠? 그럼 루트 t를 t로 미분한 건 2루트 t분의 1이죠. 예, 이건 앞에서 배웠죠. 우리 dx분의 d 루트 x 이 값이 2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루트를 2분의 1승으로 해석을 해서 계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모양이 똑같아요.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세모예요. 그렇죠? 그걸 t로 바꾼 거니까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그렇다면 여기가 세모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2루트 x분의 1 대신에 x 대신에 t를 대입해주면 2루트 t분의 1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t는 x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다시 t를 바꿔주면 2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바깥쪽 함수를 미분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미분해 곱해야 돼요. 안쪽에 있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을 x로 미분하면 2x, 1은 0이니까. 그렇죠? 해서 2x가 됐어요. 그렇다면 전체 함수를 미분한 것은 여기 바깥쪽을 미분한 거 2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하고 거기다가 안쪽을 미분한 거 2x하고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해서 곱하면 2는 약분되고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쇄 법칙을 연습을 해볼게요. 예, y가 sin x제곱이다. 예, 이것을 안쪽 함수라고 생각하고 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sin t를 t로 미분하면 우리 sin x를 x로 미분하면 코사인 x였죠. 그러니까 sin t를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겠죠. 해서 코사인 t, t 대신에 x제곱 다시 바꿔준 거고요. 끝내지 말고 어쩌고라는 것은 다시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x제곱을 미분하면 2x 해서 결과는 2x 곱하기 코사인 x제곱이다. 쉽죠? 예,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y가 sin 제곱 x다. 이건 sin x의 제곱이다라는 뜻이고 sin x를 t라고 놨다면 t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dx분의 dx제곱을 우리가 2x다라는 걸 아니까 dt분의 d t제곱은 2t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t제곱을 t로 미분합니다. t제곱을 t로 미분하면 2t, t는 sin x니까 2 sin x. 그런데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t 역할을 하는 sin 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sin x를 미분한 건 금방 얻었죠. 코사인 x였죠. 그래서 2 sin x, 코사인 x.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 성질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2 sin x, 코사인 x는 sin x, 코사인 x에다가 다시 똑같은 걸 한 번 더 더해주면 2배가 되는 거죠. 코사인 x, sin x예요. 그런데 이 합법칙을 쓰니까 앞에도 x, 뒤에도 x니까 이 값은 sin x 플러스 x를 전개한 거죠. 그렇죠? x하고 x를 더하면 2x니까 이 값은 sin 2x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한 문제 더 풉니다. y가 x의 3승 마이너스 1의 백승이다. x의 3승 마이너스 1을 t라고 생각하면 돼요. t의 백승을 t로 미분하면 100, t의 99승. 그렇죠? 그런데 그 t를 다시 미분해 곱해야 돼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을 다시 미분하면 x의 3승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이죠. 자, 그래서 전체는 100 곱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1의 99승 곱하기 3x제곱이다. 됐죠? 예,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예, 곱하면 300x제곱에 x 3승 마이너스 1의 99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t로 표현한 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gt는 2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2의 9승 이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어쩌고의 9승을 미분하면 어쩌고의 9승을 어쩌고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9 어쩌고의 8승.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라고 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근데 어쩌고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분모분의 분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t-1을 t로 미분하면 1. 그렇죠? 그럼 곱하나 마나 밑에 거 2t 플러스 1은 그냥 곱해주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t-1은 그냥 곱하고 밑에 2t 플러스 1은 t로 미분해 곱할 텐데 t로 미분하면 2지요. 그래서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2t가 있고 여기 2t가 있는데 뺄 거니까 2t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2는 4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 플러스 1, 5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2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가 뒤에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5, 9 곱하면 45고요. 분자는 t-의 8승이고 분모는 2t 플러스 1의 8승과 2t 플러스 1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2t 플러스 1의 10승이 됐죠. 그래서 답은 2t 플러스 1의 10승분의 45 곱하기 t-2의 8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연쇄 법칙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fx가 사인, 코사인, 텐전트 x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연쇄 법칙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f'x는 사인 어쩌고를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 어쩌고 됐죠?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고를 미분하려고 봤더니 어쩌고가 어떻게 생겼냐? 코사인 텐전트 x, 즉 코사인 어쩌고예요. 또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한 겁니다.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그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 x를 다시 미분해 곱해줘야 되고요. 근데 텐전트 x를 미분한 건 조금 전에 삼각함수 도함수에서 얻었어요. 시컨트 제곱 x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코사인 텐전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텐전트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다. 그렇죠? 전부 곱셈으로 연결된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텐전트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그리고 앞에 있던 거 곱하기 코사인 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쇄 법칙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얘기, 예, 이제 3장 6절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음함수라는 것은 여기 예제에서 보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렇게 표현된 거. 즉 어떤 것이 독립변수, 어떤 것이 종속변수라는 걸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식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y로 풀었다면 y는 y제곱이 25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나 쓰든지 마이너스를 하나 쓰든지 함수로 표현한다면 y가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다.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풀리겠죠. 이렇게 풀어놓으면 함수라고 할 거고 풀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풀지 않고 이렇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x하고 y를 그냥 둘 다 변수로 써서 대문자 fxy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음함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plicit function, 음함수.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지 않은 형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dx분의 dy가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역시 이 식을 이렇게 y로 풀 수 있으니까 y로 풀어놓고 그걸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풀지 않은 식에서 그대로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dx분의 dy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x라는 것은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위에 있는 y라는 것은 함수, 종속변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놓고 x를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y는 x로 표현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하고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로 미분한 것과
25를 x로 미분한 것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미분을 할게요. 25는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로 미분하면 x제곱은 x로 미분해서 2x. 하지만 y제곱은 아까처럼 t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쇄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y제곱을 y로 먼저 미분해서 2y. 끝나면 안 되고 t 역할하는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그 어쩌고를 x로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된다. 근데 어쩌고가 y니까 y를 x로 미분한 건 y 프라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왼쪽 미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른쪽 미분한도 0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2y y 프라임이 0입니다. 이 식을 y 프라임으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넘겨주고 나눠주면 되죠.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2y분의 2x. 2는 약분하면 없어지고 결과는 마이너스 y분의 x다. 해서 이 식에서 y 프라임을 계산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함수로 놓고 미분한 것하고 다른 게 있네요. 함수로 놓고 미분하면 당연히 y가 x로만 표현됐으니까 그걸 x로 미분하면 그 결과도 x로만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x와 y를 풀지 않고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y 프라임 미분해서 그 결과를 낸 것은 y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면 그 결과에는 x도 있고 y도 있어요. y를 풀어가지고 정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음함수 미분법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풀어서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풀어서 미분해도 똑같은 경우가 있지만 여기처럼 y가 제곱으로 표현됐다면 풀었을 때 플러스로 쓸 건지 마이너스로 쓸 건지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얘기가 안 됐다면 잘못된 거죠. 반쪽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해라 했을 때에는 그냥 그 결과를 놔두세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렇게 되게 놔두세요.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 6xy다. 여기서 y 프라임을 구해라. y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x로 미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x 프라임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y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x로 미분해 볼게요. 같은 거니까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을 x로 미분하면 x 3승 미분한 것은 3x제곱, y의 3승을 미분한 건 y가 x의 함수니까 3y제곱. 끝나면 안 되죠? y 프라임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 6xy를 미분할 텐데 6은 상수니까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x 곱하기 y를 미분할 텐데 x와 y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 라이프니츠 룰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니츠 룰은 교대로 미분에 더한다. x를 먼저 미분하고 1이죠. y는 그냥 곱하고 그럼 1하고 y 곱해서 y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y는 미분에 곱한다.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이 있죠. x를 곱하면 xy 프라임이 있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왼쪽은 전부 3이 곱해져 있고 묶어낼 수 있어요. 오른쪽은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2가 되겠죠. 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y 프라임은 2 곱하기 y 플러스 xy 프라임이다. 그렇죠. 이제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y 프라임으로 푸셔야 돼요. 그럼 y 프라임이 곱해진 항과 y 프라임이 없는 항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시면 돼요. y 프라임이 곱해진 것은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y 프라임으로 묶어내면 왼쪽에 y제곱 있었고요. 오른쪽에 2x가 있었는데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었고요. 거기에 y 프라임이 곱해진 거고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오른쪽에 2y가 있었고 왼쪽에 x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도 있고 y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 얘기는 항상 여기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된 거니까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를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sin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다. 이 식을 만족하는 x와 y에 대해서 y'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y'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로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같은 거니까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미분합니다. sin 어쩌고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어쩌고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x를 미분하면 1, y를 미분한 건 y 프라임. 그렇죠? 해서 어쩌고를 미분해 곱했습니다. 오른쪽은 y제곱과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어요. 곱법칙, 라이프니츠의 룰, y제곱은 어쩌고의 제곱, 어쩌고의 제곱은 미분하면 2y 그리고 어쩌고 미분한 거 y 프라임. 그렇죠? 코사인 x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플러스, 이제 반대로 합니다. y제곱은 그냥 곱해두고 코사인 x를 이번에 미분해 곱해야 돼요. 근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사인 x. 다 됐죠? 예, 이제 y 프라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리하시면 돼요.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y 프라임 없는 게 코사인 x 플러스 y와 1이 곱해진 게 있죠. 그건 코사인 x 플러스 y죠. 그렇죠? 이쪽에 y 프라임 없는 거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사인 x 곱하기 y 제곱이죠. 그렇죠? y 프라임이 곱해진 건 오른쪽에다 정리할 거예요. 오른쪽에 y 프라임 묶어내면 오른쪽에 있는 건 2y 코사인 x. 그렇죠? 왼쪽에 있던 건 코사인 x 플러스 y가 y 프라임하고 곱해진 게 있었죠. 넘어갈 거니까 부호 바뀌죠. y 프라임 묶어냈으니까 부호 바뀐 거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 어렵지 않죠? 예, 이제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나눠주면 이거 2y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 분의 이거 예, y제곱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예, 이걸 풀고 정리를 할 텐데 음함수의 표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y 프라임 구해봤어요. 그런데 그 함수에 대해서 2궤도 함수나 3궤도 함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상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y 프라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2궤도 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y 프라임을 미분하시면 돼요. 3궤도 함수가 필요하다면 y의 더블 프라임을 미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부터 시작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미분해 가면 y의 더블 프라임, y의 트리플 프라임, 예, 일반적으로 n궤도 함수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 구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예, 이제 3번 보세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이다. 그럴 때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선 y 프라임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다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y 프라임부터 구해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하고 같았으니까 y 프라임 구해라.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결과가 같다. 그렇죠? 오른쪽은 16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다 된 거죠? 왼쪽은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하지만 y는 x의 함수니까 어쩌고의 4승을 미분하면 4 어쩌고의 3승, 어쩌고를 미분한 y 프라임 곱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 미분한 게 이거니까 오른쪽 미분한 0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넘겨주고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럼 y 프라임 구할 수 있죠. y 프라임은 넘기고 부호 마이너스 이걸로 나눴으니까 4y 3승분의 4x 3승이다. 4를 약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 3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떴네요. 예, 이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 있어요. y 프라임이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이었어요. 이걸 다시 x로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 결과를 미분하시면 돼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해진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곱해두면 되고요. 오른쪽에 y의 3승분의 x의 3승만 미분하면 되는데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그럼 y 3승을 제곱합니다.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x3승 미분하면 3x제곱이죠. 밑에 거 y3승은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이제 반대로 위에 x3승은 그냥 곱하고 밑에 있는 y3승을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y3승은 어쩌고의 3승이니까 연쇄법칙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를 미분해서 y 프라임 다시 곱해줘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럼 y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제 y 프라임을 대입해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대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돼요. y 프라임 대신에. 그렇죠? 예,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을 갖다 대입했어요. 그럼 정리할까요? 분모는 y 3승을 제곱했으니까 y의 6승. 그렇죠? 분자는 3x제곱 y 3승이고 뒤에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 3승분의 x 3승을 대입했으니까 y제곱 y의 3승 약분하면 여기 y가 남아요. 그렇죠? 여기 y제곱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전체는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y의 6승분의 앞에 있는 거 3x제곱 y의 3승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었고 여기 상수 3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분모에 y가 하나 남았으니까 y분의 그렇죠? 분자는 x의 3승과 x의 3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x의 6승으로 바뀌죠. 다 됐죠? 예, 이제 여기 분자를 정리할 텐데 여기 y가 있어요. 그럼 통분합니다. y분의 하고 통분했어요. 여기 분자를.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분모가 없었으니까 y분의 하고 정리하면 y를 하나 곱해야 되죠. 그래서 y의 3승이 있었으니까 y를 하나 곱하면 y의 4승으로 바뀌죠. 그래서 3x의 제곱 y의 4승 플러스 뒤에 거는 3x의 6승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예요. 여긴 1이 있는 거니까 y하고 y 6승 곱하면 y의 7승. 그렇죠? 그리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3x제곱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앞에는 y의 4승이고 뒤에는 3x제곱 묶어내면 여기 x의 6승이었으니까 제곱 묶으면 x의 4승. 그렇죠?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렇죠? 자,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y의 4승과 x의 4승을 더한 게 뭐냐라는 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주어질 때 식이 x의 4승, y의 4승 더하면 16인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값을 16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죠. 3하고 16 곱하면 48이니까 이건 16, 이건 3 곱하고 x제곱. 그래서 위에는 48 x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전체는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48 x의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함수 표현으로 된 것은 예, y 프라임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더블 프라임도 트리플 프라임도 4개 도함수, 5개 도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y 프라임 가지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음함수의 미분법까지 배웠어요. 이제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여러분들 그 음소거된 거 해제하시고 개인적으로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출첵은 다 보내셨죠? 예, 출첵 안 보내신 분 있으면 채팅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예, 질문이 더 없으면 마칠 텐데 예, 질문이 없으면 예, 질문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